우리 지역에 막 걸러낸 이슈를 잘 빚어 전달해 드립니다. 막걸리 시작합니다. 네, 먼저 묵은 이슈는 새로운 관점으로, 또 묻힌 이슈는 새로운 관심으로 이슈픽 정상욱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이슈픽은 네. 올해 우리 지역 주요 시군의 목표를 들고 나오셨네요. 네, 한번 그렇죠. 전주시부터 살펴볼까요? 보여주시죠. 네. 확실한 변화, 함께 여는 전주의 꿈. 이게 아마 전주시 올해 슬로건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확실한 변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네, 사실 그동안 뭐 확실하지 못한 비전 때문에 좀 네. 이런저런 비판들이 좀 많았는데 바로 올해는 뭔가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 보이겠다는 그런 뭔가 각오입니다. 보여주겠다. 네, 바로 그겁니다. 가장 큰 핵심 과제가 바로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디딤돌을 만드는 그런 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네. 대표적인 사업죠. 그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얼마 전에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전주 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 바로 마이스 단지 조성 사업이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도청 옆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마 오다 가다 이렇게 보신 분들 전주 시민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최근 이제 건축물 옛 구 공장 건물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바로 대한방직 전주공장 옛 대한방직 공장 재개발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뭐냐면 민선 8기 시작하고 지금 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지금은 민선 8기 시작할 때 이제 네네. 그 우범희 시장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창조적 파괴자다. 그래서 있는 건물들을 막 부수기 시작했는데 네네네. 이제 그 위에 네네네. 뭔가를 이제 가시적인 성과, 뭔가를 네네. 지어보겠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얘기 그렇죠.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대한방직권 같은 경우는 네네네. 말도 많고 네네. 탈도 많잖아요. 오래 이게 걸렸죠. 가능하겠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그 사업을 착공하는 데 있어 약 7년 정도 지금 소요가 됐는데요. 네. 그 빠르면 올 하반기 정도 공식 그 본공사를 착공할 예정인데요.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가장 핵심 관건이 바로 재개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들 이걸 네네네.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대략 한 3,855억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의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지역 사회로 환원하는 걸로. 그래도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가 가장 중요한 또 핵심 과제가 또 하나 있는데요. 바로 사업비가 무려 6조 원 정도 맞아요. 필요할 걸로 이렇게 추산이 그렇죠. 되지 않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건설 경기도 침체돼 있고 중요한 게 또 금융권에서 PF 대출을 네네. 굉장히 또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 과연 그 사업 시행자가 네네. 6조 원대에 달하는 사업비 PF 대출로 대출이 가능할지 자금 네네. 조달이 가능할지 이 부분이 핵심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우리도 한번 다뤘습니다만 네네. 이제 그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사실상 손을 뗀 거 네네, 아니냐라고 맞습니다. 하는 사실 전망도 있고. 네네네. 그래서 시행사인 자광을 네네. 뭘 믿고 도대체 6조에 달하는 네. PF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네네네. 빌려줄 것이냐. 네네. 그 부분이 관건인데 앞으로 좀 더 네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해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또 핵심적인 게 바로 완주와의 통합 문제 아니겠어요? 우범기 시장은 여전히 통합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 그 전주권 주민들한테 최대 관심사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빠르면 5월께, 네. 5월께 해서 주민투표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그 조기 대선, 네네네. 탄핵 정부가 말하면서 이 부분인데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약 2, 3개월 뒤에 그러니까 올해 7월에서 안에는 아무튼 주민투표는 맞습니다. 7, 8월께 열린다. 예. 늦어도 7, 8월께는 주민투표가 치러질 건데 바로 그 우범기 전주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김관영 도지사 또한 네. 이번에는 네 번째 시도이지 않습니까?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바로 전주가 100만 광역 도시로 가려고 하면 전주권 행정 통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성사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우범기 시장이 뭐 연두 각 네네. 뭐 35개 동을 이제 돌면서 네네네. 그 민심 청취를 하겠다고 시민과의 대화를 하고 네네, 나섰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물론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어서 여러 가지 네네네. 뭐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주와 통합 문제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 확실한 뭐 결과물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이제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런 행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모든 지자체가 새해 요맘때가 되면 새해맞이 주민과의 대화를 네네. 연례 행사 마냥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시정이나 군정이나 이런 부분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고요. 또 네. 그 주민들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 반대로 사실 이제 내년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그렇죠. 현직 프리미엄을 갖고 얼굴을 알리고 네. 자신의 비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네네.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다음 이슈픽 볼까요? 완주 군정 계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자성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네. 뭐 적토성산 그랬네요. 네네. 근데 밑에 이제 군민 행복 1등 경제 도시 이렇게 부제를 달았는데 네네. 그 완주군에서 얘기하는 그 경제 이 중심에는 뭐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소 산업입니다. 아하, 예, 예. 뭐 아시겠지만 그 작년까지만 해도 그 완주가 우리나라 수소 시범 도시 중 우리 정부 중앙 정부에서 지정한 수소 시범 도시 중 하나였지 않습니까? 바로 수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건데 이태 그 완주군수 같은 경우는 신년 기자회견석상에서 2030년까지 완주를 글로벌 그 수소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들기 아하, 육성하겠다라는 네네. 그런 좀 거대한 거창한 비전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관련해서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 국제 수소 거래소죠. 수소 거래소를 설립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네. 또 지금 현재 인허가 절차가 많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 특화 국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 수소 상용차 전후방 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 네네네. 이런 프로젝트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상용차 전후방 산업 육성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도 네네. 완주에서 사실 수소 상용차들이 대부분 생산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약간 뭐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 것 네. 같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아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건데 네. 우리나라에 돌아다니고 있는 버스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런 대형 중대형 상용차들은 100%가 우리 전북에서 생산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이 완주 봉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군산에 타타대우 자동차 본사가 네. 바로 군산에 있습니다. 그 두 개 상용차가 우리나라 상용차 산업, 그러니까 버스와 중대형 그 버스 트럭은 대부분 생산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완주에 있는 현대자동차 전주 공장인데 아시겠지만 벌써 5년 전입니다.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수소 상용차를 개발해서 네네. 상용화에 성공했죠. 그리고 이미 전 세계로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수소 상용차 산업 인프라를 활용해서 바로 그 글로벌 수소 경제 중심 도시로 성장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한 상황인 거죠. 알겠습니다. 네네네. 좀 명확해서 아주 네네네. 귀에 쏙쏙 들어오긴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또 하나 완주에 네네네. 걸린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합 이야기를 안 할 수 네네네. 없는데 완주군에서는 사실은 네. 통합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시승격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통합에 대한 진전이 없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네네. 완주는 사실 난 통합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우봉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그 울산형 그 새로운 비전으로 100만 광역 도시로 가는 네네. 기초를 다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제 중에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주권 통합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태 완주군수 같은 경우는 굳이 물론 이제 그 군수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입장은 표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네. 주민투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지금까지 그 공식적으로 제출한 건 뭐냐면 완주를 시로 승격시키겠다. 이게 이제 완주군의회 공식적인 입장이지 네네. 않습니까? 그 얘기인즉 굳이 우리가 왜 전주권과 통합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는 그렇죠.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네네.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네네. 중요한 거는 이 문제가 단순하게 네네네. 뭐 전주시는 찬성, 완주군은 반대 뭐 그런 네네네. 게 아니라 이제 크게 좀 봐야 된다라고 하는 시각도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정치권에서 좀 풀어야 될 것들도 꽤 있는데 네네. 이 완주 지역의 국회의원이 안호영 의원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맞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제가 보면 네네. 그냥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걸로 자기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네네네.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안우영 의원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이태 완주군수도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지금 아주 원론적인 입장을 원론적인 반복하고 입장만 있죠.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사실상 우리 지역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민주당 그 일당 독주 체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대선, 지선과 총선에서도 역시 민주당 중심으로 또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게 사실 그 반대론이 형성이 되고 있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정치권 문제라고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찬성론을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측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바로 민주당 전북도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네네. 전주권 통합을 지지해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지역으로 가볼까요? 다음 이슈픽 보겠습니다.
네, 장수군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 장수, 개신 창래 이렇게 네. 했는데요. 뭐 새로운 길을 열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한다 그런 뜻 네. 같아요. 근데 장수하면 어찌됐든 사과, 한우, 네네네. 그런 뭐 레드푸드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게 그렇죠. 떠오릅니다만 당장 사실은 뭐 장수도 비슷하고 네네. 진안 무주 다 비슷하지만 네네.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네, 맞습니다. 네, 올해 그래서 군정 계획에 관련 내용 담겨 있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바로 인구 늘리기를 제시한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실상 2, 3년 전만 해도 모든 지자체가 지방지자체들은 바로 정지 인구 늘리기에 굉장히 주력을 네. 했습니다. 역시 일단 이 부분도 살펴보면은 장수군 또한 그 정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장수 그리고 장계 쪽에 공공임대주택을 대거 건설하겠다. 그리고 네. 개남 지역에 고령자 복지주택을 건설하겠다. 뭐 이런 그 정지 여건 개선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내놨습니다. 네. 이 부분은 거의 다 타지방도 공통적이라고 볼 건데요. 그 다음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이 정지 인구 늘리기가 아니라 바로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네네네. 생활 인구는 아시겠지만 출퇴근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라든가 그렇잖아요. 관광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정 거주지가 없음에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네. 얘기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겁니다. 관광객 쪽에 좀 더 그 장수군은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좀 전에 레드푸드네 뭐 이런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시겠지만 그 장수에는 전국 최장의 10km에 달하는 그 메타스퀘어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잘 가꿔서 관광객을 많이 끌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뜸봉샘도 또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뜸봉샘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생태 관광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활 인구 그러니까 장수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최소 100만 명 이상을 만들겠다. 네네네. 그래서 100만 관광 도시로 가겠다는 게 바로 올해의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장수를 거쳐가서 네네네. 장수에서 하루라도 묵고 네. 소비하고 하는 생활 인구를 네네. 100만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네네, 구상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장수군도 같은 고민하고 있는데 진안군도 비슷할 것 같은데 진안군도 네네네. 한번 볼까요? 네. 생태 건강 치유 도시 진안. 뭐 진안은 요런 어떤 네네네. 슬로건, 요런 컨셉은 네네네. 꽤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근고 지형 해가지고 뿌리 같은 튼에야 가지가 무성하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네. 단순히 관광만 아니라 건강 네네네. 치유. 그러니까 네네네. 건강에 대한 사람 관심 누구나 네네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걸로 외부 인구들을 한번 유입해 보겠다 그런 네네. 전략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 장수군하고 거의 비슷한 고민인데요. 사실 네. 진안하면 고원지대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고원지대란 지역적 특수성을 활용해서 산악 관광 산업 그리고 임산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게 바로 핵심 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전북특별자치도를 움직이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전북특별법입니다. 네.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즉 발효가 됐습니다. 발효가 네. 되면서 핵심 그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던 각종 특례 권한들이 전북특별자치도로 지금 현재 이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까지 계속 이양이 될 차례로 이양이 될 건데 바로 이런 그 특례 권한들을 활용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생명 산업 산업관광산업 그 임산물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가 바로 농생명 산업지구를 지정받겠다는 겁니다. 네. 그 특화 분야는 뭐 지난하면 굉장히 유명한 임산물 있지 않습니까? 홍삼, 인삼. 네, 그렇죠? 맞습니다. 홍삼입니다. 현재 홍삼 특구도 지금 그 많은 사업들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건데 네.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홍삼 산업을 좀 더 고도화하겠다는 게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마 그 흔히 호남의 대관령이다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진안과 장수의 적병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광제인데요. 네. 신광제 일대 산업관광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관광진흥지구로 지정받아서 산업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안은 이제 고원이라고 하잖아요. 진안 네네, 맞습니다. 고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네네. 이제 그 북쪽에는 개마고원이 있으면 네네네. 남쪽에는 가장 높은 진안고원이 있다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진안은 항상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네네. 그랑 이제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결국에는 진안군도 비슷하지만 네네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네네. 지역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청년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런데 네. 진안군만의 어떤 돌파구 어떤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전에 그 뭐 저기 앞서서는 뭐 생활인구에 관심이 많다, 생활인구 장수는 늘리기에 그랬고요. 네. 그렇죠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장수군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같은 맥락으로 아까 그 임산물 산업, 그 다음에 산업관광 산업 이 부분도 생활인구를 늘리는데 늘리기에 가장 네. 중요한 핵심 사업들인데 반대로 정주 인구 늘리는데 특히 이제 청년층 인구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추진할 건데요. 바로 스마트팜 그 중에서 원예 단지로 특화된 스마트팜을 대거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얼마 전에 그 아마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국가 공모 사업에 관련된 그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 추진이 될 건데요. 아마 그 마령면에 마령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건너편 일대가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그 논밭이거든요. 농경지인데 이 일대에 축구장 약 10배 넓이의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 바로 약 한 34억 정도 사업비가 필요할 걸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정도를 네. 투자해서 축구장 10배 넓이의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중요한 게 임대형입니다. 네. 청년 농업인들을 대거 진안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임대형 스마트팜을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와서 시설은 빌려줄 테니 와서 원예 산업으로 특화된 스마트팜을 운영하라는 겁니다. 네네. 곧 사업자 모집도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청년 인구들이 상당수 정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청년들이 네네. 꽤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뭐 많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무주 군정 계획 한번 살펴보시죠. 네네네. 네, 무실 역행입니다. 네네네. 근데 그보다 더 이제 딱 눈에 띄는 건 역시 태권시티 무주예요. 무실 맞습니다. 역행은 뭐 참되고 실속 있게 네네네. 힘써 행동하라 그런 뜻인데 네네. 어찌됐든 태권시티 무주가 딱 눈에 네네. 들어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무주에는 우리 그 태권도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립기관이죠. 네, 국립기관이고 네네. 그리고 지금 태권 V랜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네. 뭐 사실은 그 젊은 그러니까 어린 중장년들은 저희보다 어린 예, 예. 분들은 네네. 모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태권 V를. 네네. 네, 아무튼 태권 V랜드가 네네네.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네네. 어떻게 착착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네. 좀 전에 뭐 여기 무실력형이란 그 사자성어까지 제시했는데 네. 무주군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태권도원을 중심으로 태권도원을 그 연계한 그 관광 산업화에 집중하겠다는 게 바로 네네. 핵심 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좀 전에 그 잠시 말씀하셨는데 그 핵심 사업이 프로젝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태권 V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위치 일단 사업 위치부터 말씀드리면 아마 그 무주에 가면 공영 버스 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버스 터미널에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그 일대가 될 건데 네. 일대에다가 바로 태권 V랜드를 조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주제가 뭐냐면 컨셉이 우리 그 아까 좀 전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바로 7, 80년대 우리 만화 영화로 네. 소개돼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만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로봇 태권 V라는 만화 네네.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로봇 태권 V를 모티브로 한 그런 그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약 192억 원을 투자하는 겁니다. 네. 각종 그 태권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그다음에 편의시설들을 갖추겠다는 건데요. 특히 여기 그 조감도에도 나와 있듯이 이게 조감도에 그림으로 이렇게 그 로봇 태권 V가 지금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큰 조형물이네요. 네. 높이가 12m에 달하는 그 대형 조형물인데 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겁니다. 예. 단순히 움직이냐 아닙니다. 태권 품새를 동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특수 제작된 로봇입니다. 예. 바로 이게 그 랜드마크가 될 건데 바로 이런 거를 랜드마크를 삼아서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겠다는 건데 그 내년 일단 지금 현재 그동안에 아마 그 지역 뉴스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게 지금 사실 혈세 낭비가 아니냐 해서 논란이 굉장히 논란이 됐지 엄청 않습니까? 됐어요. 몇 년 동안 됐었죠.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사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단 인허가 절차나 이런 것들은 네.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은 개관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기대를 지금 현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네네. 또 하나 이제 주목되는 게 그겁니다. 네네네. 사실 우리 그 농촌 지역 같은 네네네. 경우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네네네,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네네. 군립 요양병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네네. 군립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군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요양병원인데 네네네. 이게 가능할까? 그런 네네. 사실 우려가 좀 있어요.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한데 네네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은 뭐 저기 공정률이 이미 90% 이상 넘었기 때문에 네. 개원은 하는 거는 기정사실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영 문제도 있으니까요. 예, 운영 문제가 이제 관건인데요.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주군이 그 지방 재정이 넉넉해서 만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그 지방 소멸 대응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인구가
인구 감소폭이 너무 커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에 특별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기금이 바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인데 네. 바로 그 무주군에 투입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국립요양병원이 바로 이 그 소멸 대응 기금은 247억 원을 가지고 지금 건립하고 네네. 있는 겁니다. 네네. 문제는 건립이 사실상 거의 마무리 단계지 않습니까? 건립이 네. 됐는데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무주군이 직접 운영 문제는 직접 직영 체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민간 위스탁 운영 체제로 지금 바뀌고 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도 선정이 이미 된 상황이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독립재산제로 운영이 됩니다. 지자체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운영비를 지원이 지원하지 없네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시설을 예. 줄 테니 예. 벌어서 운영해. 운영하세요. 예, 그거잖아요. 요거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게 국립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공공적인 공공성을 살려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너무 경제적 논리로 운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공공성을 살리면서 또 독립재산제라는 민간 사병원에 가까운 이런 또 경제성도 살려야 하는 이 운영의 묘가 중요할 텐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이제 개원 전이지 않습니까? 개원 후에 최소 뭐 1, 2년은 좀 지켜봐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쭉 뭐 주요 시군의 네네. 올해 목표를 네네네. 가지고 네네. 살펴봤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전주안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지난 무주 장소 보니까 네네. 한 인구 2만 3만의 작은 네네. 지역이긴 하지만 네네네. 각자의 확실히 색깔이 있다. 네네네. 그렇죠. 참 고민이 많았겠다. 이런 것들 특화는 발굴하기 확실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네. 꼭 이런 것들 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잘 좀 돼가지고 인구도 네네. 좀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좀 활발히 네.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오늘 네네. 여기까지 듣죠. 정석 기자 네. 고생했습니다. 네.